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바른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 대한민국 통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보고 있으면요, 왠지 이 정보가 틀린 것 같다, 아니 왠지 국민을 좌로 아니면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언론 보면요, 참 이게 맞는 기사야? 네. 아니,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부각시켜? 네. 최근 농민이 그 물대포로 네. 뭐라 시위하다가 맞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물대포에 의한 것인지, 네. 아니면 제2차 가격에 의한 것인지, 지병에 의한 것인지,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경찰의 시위 진압, 네. 해산하라는 명령, 이걸 거부하고 말이죠. 네. 경찰차에 뛰어들고 막 경찰차를 흔들고 그러다 물대포를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완전히 총 맞죠.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 뒤집어 놓고 네. 경찰이 무조건 잘못했다, 청문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야권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예. 이 원칙에 대한 그 인식이 없이 이 정치 집단처럼 정치 공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언론을 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권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대한민국 언론은 세계 이 나라 같은 나라의 언론 중에서, 네. 정말 나라 같은 나라의 그 언론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권위가 추락한 집단이다. 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세계 유수한 국가 중에서 가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네.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기사를 쓰는 말이죠. 참 횡포를 벌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위 권위가 없는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 폭력성 집단, 이 폭력성 집단 같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요즘 종편 시청률이요, 네. 엄청 추락했고요. 그렇죠. 또 신문 구독률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실망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이 배신감, 반감 그렇죠. 때문에 안 보는 거 바로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의 오늘 칼럼의 제목이 네. 언론의 자살입니다. 저도 읽어봤지만요. 네. 제목이 무시무시한. 네, 언론의 자살입니다. 야. 지금 언론은 말이죠, 그 과거의 캐캐묵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쓰면은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 지금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단적인 얘가 고등학교 졸업생의 85% 이상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네. 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적 수준 하나만을 놓고 볼 때는 그야말로 앞서 있는 국가인데, 네. 어디까지나 지적 수준 하나만을 놓고 볼 예, 때는. 예, 예. 그런데 지금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네. 걸리기만 하면 정치 권력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민생 현장에 있어서 네.
무엇이든지 꼬투리가 잡히기만 하면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하고 또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종편의 경우에 보면 너무해요. 그거. 네, 이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싸구려 보따리 장사들 예. 그 무슨 정치 평론가, 개건 교수, 초빙 교수, 무슨 전직 아나운서, 전직 연예인도 나와요. 연예인도, 전직 어디 경찰서 근무했던 분들, 네? 나와가지고 뭐 전공 뭐 불문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논평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인신공격,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21세기 인민재판 현장이 종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또한 그 신문을 보면은 정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왔죠. 다 나온 거. 하루 이틀에 다 나온 거. 게다가 요즘에는요. 네. SNS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이스북, 뭐 트위터 네. 이런 SNS를 통해서 사실은 가공되지 않았지만 네. 정제되지 않았지만 아주 고급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죠. 신문보다 더 정확해요. 네. 때로는 신문을 안 보고 그것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재인이 오늘 어떤 일을 벌이고 있구나. 네.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 같다. 여기에 또 이런 글이 있었네. 참 좋은 글이다. 그렇죠. 윤창중 대표님이 칼럼을 올렸네. 네. 이걸 보고 다 보니까 야, 이게 답이네.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죠. 신문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 쌍팔년도에서 정보를 그렇죠. 수집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죠. 왜냐? 기자들이 밤에 술 퍼먹고 네. 헬렐레 해갖고 형님 뭐 정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뭐 이런 거 쓰면 될 거야. 이런 싸구려 정보들. 그렇죠. 고급 정보, 네. 아주 정제된 정보, 국민이 알아야 될 정보는 네. 없이 그런 이거 먹으면서 어디서 들은 얘기, 네. 야 이거 지금 까면 될 거야. 예, 예. 이런 그렇죠. 시궁창 정보.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아닌 그 시대다 이거예요.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연 국민들한테 당신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가 과연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존경하는 언론인, 뭐 기자, 논설위원, 또는 무슨 대학 교수 이런 사람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요. 거의 없는 말이죠. 네. 이 참 지적으로는 대단히 그 불행한 시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시대. 불행한 시대다. 그래서 언론이 말이죠. 언론이 스스로 그런 묘혈을 팠다 이거예요. 네. 묘혈을 팠다가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자살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제가 볼 때 언론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뭐 그렇게 보냐? 언론은 죽었다. 언론은 이미 자살을 했다 이거예요. 이미 왜 그렇게 보느냐?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네. 저는 피부로 느낀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아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얼마 전에 동네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근데 아는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당사자입니다. 형님 이러이러한데 좀 화해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또 기자라니까 네. 뭐 경찰도 잘 알고 막 이럴 줄 알았나 봐요. 네. 근데 또 동생이 그러니 하하.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나 신분은 밝히지 않고 그래도 많이 전화해보니까 이게 네. 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러이러한데 참 잘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습니까? 동생이라서 그냥 형으로 전화를 했을 뿐입니다. 예, 예.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걔가 저를 기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자 이름을 팔아먹냐고 오히려 더 크게 처벌을 받을 뻔했다는. 옛날 같으면 기자라고 그러면 무슨 네. 겁먹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기자 이것들 말이야 얻어먹기나 하고 어디서 누구 뭐 씹기나 하는 아주 싸구려들 이렇게 박혀버렸다는 거죠. 창피한 이야기죠.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런 인식이 소위 말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는 과연 예외냐? 천만의 말씀이죠.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왜 지금 언론이
언론이 자살을 했다라고 보느냐? 왜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느냐? 심지어는 지금 말이죠. 2명, 3명만 모이면 언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기자 플러스 쓰레기. 소위 말하는 기레기라는 조어도 나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레기라고. 기러기 네? 아빠는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 기레기가 훨씬 더 네. 유행입니다. 쓰레기. 야. 그래서 일반인들도 뭐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쓰는 거 보면 네. 그냥 기레기 그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집단이 됐느냐? 네. 국민으로부터 존경은 받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하면 권위는 없으면서 무소불위에 그 걸리기만 하면 그냥 작사를 내는 그런 언론의 횡포, 폭력성 집단으로 전락한 그 배경이 뭐냐? 예. 그것을 제가 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그게 뭐냐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그 큰 신문사를 비롯해 가지고 공중파의 경우 SBS, 네? 이런 경우를 보면은 100% 족벌 세습 체제라 이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거기도 기레기입니다. 기레기. 예. 정말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저질화되고 부패화가 된 근본 원인을 네. 30여 년간 언론계에서 영혼을 바친 너 윤창중이 그 해답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 원인이 예. 언론사의 사주, 언론사의 그 주인이 예. 100% 세습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그 언론사를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재벌 또는 어떤 기업만 이런 세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는 전형적인 세습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게 바로 언론사인 거예요.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이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신문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A라는 신문사의 그 사주가 족벌로 이어져 내려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또는 그 사주와 가까운 사람들이 소위 이너서클을 이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너서클이나 사주한테 한번 찍히면 거기에서 도태되거나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마피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피아가.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사의 방향이 움직이는 바로 거예요. 그거죠. 그 신문사나 방송국의 그 기사 방향, 편집 방향이 국가 이익이나 공익이 아니라 그 회사 주인, 사주 가족 또는 사주를 중심으로 한 마피아. 그 언론 마피아들이 잣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써줘. 그렇죠. 안 썼어. 네. 그럼 막 씹는 거야. 양말을 뒤집어 씹는 것 같고 지금 막 씹는 거야. 뭐 그렇죠. 뭐든지 그냥 다 씹어버려. 그렇죠. 양말 뒤집어 신었는데 그 사람은 맞아 페류나야. 네. 이런 식으로 막 기사를 써버리는. 써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서 기사를 쓴다 이거예요. 방송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갖고 있는 그 종편마저도 왜 이렇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광적으로 이른바 언론계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조되느냐, 작사를 내느냐. 네. 그것은 오로지 자기네들의 그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정치 현상, 경제 현상을 모든 사회 분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권력의 횡포나 남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또 이해할 면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자기의 방향에 의해서 돈을 벌어가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 그게 도를 이제 넘었다. 네. 한참 넘었고 쌍팔년도 과거의 악습을 지금까지 되풀이하고 있다. 미디어가 지금 개인 미디어로 인해서 정보들이 고급화되고 또 그것이 소통이 빠른 시간 안에도 자기네 이익이 자꾸 줄어드니까 네. 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말씀 잘하셨어요. 언론사도 명백하게 기업입니다. 예. 무슨 뭐 어디 뭐 땅 파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언론이 어떤 그 한 그 가문에서 이렇게 경영이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영이 이어지는 것과 편집권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어느 신문사, 어느 종편에 근무하는 사람은 뭐 말이야 무슨 편집권 독립이고 편성권 독립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주의 영향력이 100% 발휘되고 있는 언론은 대한민국 뿐인 거예요. 아하. 어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 어떤 사주가 누구를 봐줘라? 그 정치인 중에 누구를 봐줘? 라고 눈빛을 보이거나 공개적으로 뭐 할 경우에 그 회사에서 그렇게 기자들이 움직인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가 않죠. 그건 언론 기업은 민간인 기업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쉽게 말하면은 어느 신문사의 기자다 그러면은 언제부터인가 그 독자적인 기자라기보다는 어느 신문사 어느 무슨 김목 가문의 머슴이나 그 이제 더 비하적 표현을 말하면 여보세, 네네, 그렇죠, 시다발이죠. 예. 그 마당새, 마당새.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소위 말하는 족벌 마피아의 눈치를 계속 보다가 은밀하게 저 사람 막말로 물어, 이렇게 물어 또는 뭐 조져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벌떼처럼 개떼처럼 뛰어들어 가지고 그 인민재판을 벌여서 난도질하고 생매장하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인이 한국 언론의 습성을 평가하기를 네.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촌철살인이라 보는데 개떼 근성이라고 했더라고요. 개떼근성. 네, 이건 맞는 겁니다. 어떤 먹이 하나가 나타나면 이것에 대해서 모든 언론의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어떤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자는 목표가 딱 세워지면은 그러니까 저 인간을 조지자. 그래서 어느 정권에 치명타를 입히자라는 계산이 딱 서면은 모든 신문과 방송이 달려들어 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개떼근성이라는데 그런 원인을 따져보면은 네. 저같이 신문 방송에 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적폐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식으로 그 내려져오는 그 족벌 체제. 그 족벌 체제 때문에 이러한 언론이
소위 말하는 사망 선고를 스스로 하게 되는 언론이 자살해버리는 국민 앞에서 그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뭐 사기업이니까 뭐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뛰는 건 괜찮지만 네. 사회 공기고 공익을 위해서 뛰어야 될 기자들이 말이죠. 네. 너무 회사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들어가지 않았다고 싶고 자기가 뽑아줘야 될 사람 안 뽑아줬다고 싶고 자기가 가야 될 정책 안 한다고 싶고 그렇죠. 뭐 광고 안 준다고 씹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네. 예. 광고 주면 뭐 거기서 또 아주 알랑알랑하고 또 뭐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 네. 또 그 회사의 이익에 맞게 또 기사를 쓰고 그렇다면은 여기부터 자 그렇다면은 언론을 개혁하는 그 운동, 언론 혁파 운동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언론을 어떻게 개혁해야만 이 언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 언론사의 소위 말하는 세습 족벌 체제, 그 세습 족벌 체제의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맞는 겁니다. 네. 왜냐면 철저하게 편집권과 편성권을 분리해가지고, 이런 이야기죠. 그 신문사의 최대 주주가 그 회사의 오너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오너의 마당수라든가 오너의 노예라든가 또는 그 오너를 중심으로 한 이너서클이 그 기자 또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PD 아나운서 같은 이런 언론 종사자 전체를 사병화하는 거. 네. 이 사병화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사 스스로 그 안에서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사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그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편집국 또는 그 보도국 안에서 그 족벌, 네. 그 회사의 오너 가족의 신임을 받는 A라는 인사가 네. 전횡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있죠. 네. 인사부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함으로써 사실상 그 족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신문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것을 기자들이 저항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야만 소위 말하는 사주의 그 개인적 이익이 관철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신문사, 예컨대 무슨 A 신문사의 입맛에 맞으면 그 인사는 잘한 거고 예. A 신문사가 볼 때 이런 정책이 우리 신문사에 유익하다 그러면은 그 정책은 좋은 거고 이래가지고 또 예컨대 어느 인사를 임명할 때 A라는 신문사에서 물망에 오르는 인물에는 누구가 있다고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주는 거죠. 예. 그것을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누구 3명이 후보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발표하는 거 보면은 전혀 딴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는 그래요. 그렇죠. 전혀 딴 사람이면은 이제 언론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조지는 거죠. 그렇죠. 참신성이 없고, 능력이 있으면 참신성이 없다. 또 새로운 인물을 뽑으면 능력이 없다. 경륜이 없다. 모든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인사청문회가 하기 전부터 사람을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냥 걸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넉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과연 언론이 이런 횡포를 행사해서 되겠느냐. 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 내부에서의 정풍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네. 이제 자살을 감행한 묘요를 파가지고 자살을 감행한 대한민국 언론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언론에 이게 등장한 인물들이 입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많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죠. 그렇죠. 대부분. 네. 근데 장관하고 싶으니까 기자한테 전화해서 네. 슬쩍 정보 흘리는 거야. 술 먹고. 그렇죠. 자, 내일 술이나 한잔 하자. 네. 그러고 나서 맞고 뭐 이번에 한번 장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연락은 이제 받으셨습니까? 던지면 뭐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지 뭐 받은 것처럼 예, 뉘앙스 그렇죠. 좋아하고 그 다음날 기사 나오게. 예. 그리고 또 기자한테 잘해주고 네. 옛날엔 촌지도 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대를 잘하잖아요. 네. 그럼 또 기자는 또 믿고 이 사람이 잘 써갖고 장관 되면 나한테 큰 도움 되겠지. 네. 라고 해서 막 계속 쓰다가 안 됐네. 나도 모르고 우리 부장님도 모르고 우리 그렇죠. 회장님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니까 애따 모르겠다 이제 조지자 그냥 막 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정권의 인사까지도 신문사나 방송국이 자기들이 전망했거나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완전 난도질을 하는 작사를 내고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신문사가 아무리 언론이 권력이라도 그 권력 자체는 아니란 말이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그렇죠. 언론이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그 자체가 권력 집단인 거예요.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인 거죠. 맞아요. 대통령보다도 더 센, 그런 이제, 자기들이 인사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영화 그거 보셨습니까? 내부자들? 그렇죠. 예, 거기 보면은 그 대형 신문사의 주필이 네. 아주 뭐 대통령도 만들고 뭐 기업 회장도 만나서 그냥 네. 파트너십을 맺자 그래서 대통령도 만들고 네. 신문사는 광고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로만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또 뭐 좌파들이야 또 뭐 원래 저랬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네. 이 사건을 보니까 이거 진짜네. 막 전세기 타고 막 해외에 가고 막 최고급 골프 치고 네. 자기 부인은 그 배 진수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 가서 이거 막 다 깨는 거를 뭐라 그러죠. 네. 하여튼 뭐 그거 해갖고서 뭐라고 명명식. 네. 명명식. 선박 명명식. 예, 맞아요. 도끼로 밧줄을 끊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저는 네. 뭐 기사를 봤지만 이름도 못 외우는 막 그런 데 가서 막 이런 일을 벌이고 완전 권력 집단이 돼버린 거죠. 이게. 네. 이야, 참. 또 하나 이제 언론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특히 보수파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고 겉으로는 이제 보수 신문이라고 하면서 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절대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좌파, 진보 또는 종북 세력의 주장을 더 이 균형이란 이름으로 더 강하게 반영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 거예요. 이게 신문을 보다가 이게 조선일보가 맞아? 이게 중앙일보가 맞아? 이게 동아일보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소위 말한 좌파들의 그 주장이 실려 있는 경우를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네. 이게 소위 말한 좌파도 독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좌파와 척을 지을 경우에는
좌파, 종북, 친북 세력과 척을 지을 경우에 또는 어느 특정 지역과 척을 지을 경우에는 예. 신문 구독수나 시청률에서 피해를 입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말이죠. 요즘 신문을 보면 제가 신문을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어요. 예. 옛날 같으면 모든 신문을 다 봤지만은 요즘은 뭐 실업자이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철저히 좌파의 주장,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좌파의 주장, 참 토시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좌파 진영의 그 입맛에 입장, 맞게. 입맛에 맞게 예. 그 기사를 싣고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충실한 좌파들이 볼 때는 정말 만족스러운 그 신문인 거예요. 아이고 잘하네 이러겠죠. 그러면 그게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좌파 신문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잘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좌파의 시각에 썼으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울산에 또는 여수에 태풍이 불어도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 시각은 좌파의 시각인 거예요. 그렇죠. 울산에 태풍이 불어도 네. 정부가 잘못해서 분 거고 그렇죠. 지진이 나도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지진이 난 그렇죠. 거고 사람이 죽어도 네.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죽은 거고 길 가다 기자가 넘어져도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기자가 넘어진 거지 예. 걔네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예. 야. 정말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예. 그 엄청난 양의 비가 왔는데 그 빗물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든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 지역과 관계된 이 정치 권력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뭐 군수, 시장, 뭐 소방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 수 있는 한 하여튼 염증을 느끼고 분노를 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시각에 철저한 거예요. 하여튼. 아주 철저합니다. 네. 아주 철저해요.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건 내가 볼 때 도대체 이런 신문을 왜 만드는지 주장하는 바가 뭔지 어느 쪽을 대변할 건지 참 알 수 없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종편 보세요. 네. 그 TV조선을 보세요. 네, TV조선. 웬 이렇게 좌파들이 많이 나와갖고 앉아갖고 평론가 있네 하고 좌파 논리에 충실했던 사람을 꼭 한 명씩 불러다가 말이죠 평론을 하고 앉아있네. 한 명이 아니라 반발 아닙니까? 아 반반 맞아요. 반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사드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있다면 이게 똑같이 5대5로 패널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찬성이 50%고 반대가 50%로 착각하게 만드는 아니 어떻게 TV조선이나 채널A의 종편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반반 아니에요. 네. 좌가 더 많아요. 박종진 뭐 라이브 쇼인가요? 네. 얼마 전에 김경재 총재가 나와서 네. 박지원이를 엄청 씹어댔거든요. 네. 뭐 씹다는 표현이 좀 네. 과격한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박종진이는 저 박지원이 편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죠? 사회자는 야 좌는 한 명 불렀고 우도 한 명 불렀으니까 반반의 균형을 이뤘다. 근데 우가 막 좌를 까면 네. 나까지 우편을 들으면 이것도 방통위에서 나를 씹는 거 아니냐 괜히 걸리는 거 아니냐 좌들이 봤을 때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지가 중립 있는 척 하면서 좌편을 들어버리니까 보수 패널이 뻘쭘해지는 거죠.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나 신문에서는
이게 좌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알고 보면은 오히려 보수 임내하는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좌쪽, 좌파의 시각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참 웃기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옛날 과거에는 조중동을 보수신문이라고 했지만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맞죠. 보수에서 벗어나잖아요. JTBC도 완전히 보수에서 벗어나와가지고 저보고 명명을 하고 분석하라면 친좌파 언론이죠. 친좌파. 네. 친좌파. 친좌파. 네. 이건 내가 볼 때, 소위 말하는 중립성, 공정성을 표방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능적인 좌파 방송, 좌파 신문이죠. 아니, 좌파보다 더 싫어요, 그런 게. 그렇죠. 아주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최근에 중앙일보와 JTBC죠. 야. 네. JTBC를 보면은, MBN보다, 네? 더 좌예요. 매일경제가 하는 MBN. 아, 한겨레보다 JTBC가 낫다니까요. 그렇죠. 좌들이 볼 때는. 네, 네. 좌좀이라고 그래요, 좌좀. 오히려 지금 그런 참 웃지 못할 현상이 나왔는데 따라서 무엇이냐?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도 훨씬 더 그 언론 환경이 그 열악한 아, 최악이죠. 최악이죠.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소신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그 레임덕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레임덕이 아니라 정권 중간에 그냥 탄핵받아서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네. 근데요. 네. 잠시 여기서 끊죠. 세 번째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인데, 네. 요게 1부니까 네, 언론의 자살 1부 네.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 얘기하면서요, 언론을 좀 심하게 비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아마 저희 얘기에 100%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TV조선이나 JTBC, 채널A 한번 돌려보세요. 야, 우리 입맛에 맞는구나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 나와서 오전부터 기분 나쁘게 하지? 이 점심 때부터 밥맛 떨어지게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부에서 말이죠, 저희가 확실하게 언론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